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하는 날 확인 차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 대표와의 통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웅은 이날 쌍방울 대북 사업 도움을 대가로 2019년 1월 2020년 1월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전달하게 했다는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17일 스마트팜 사업 비용 합의일 같은 해 7월 말 이 대표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 달러 전달일에 모두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비용 대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있던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통화를 요구했고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통화해서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재명은 김성태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통화였기 때문에 나중에 통화 내역이 나오면 발뺌하기 위한 발언인 것이다. 쌍방울에서 내복만 사입은 거 외에는 아무 관련 없다는 이재명이 왜 김성태와 전화통화에 대해 당당하게 통화한 적 없다고 말을 못하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0 1부부장 신진우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사이에 두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경제협력협약식 후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2019년 7월 이뤄진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 중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김성태의 증언은 본인이 막대한 돈을 썼고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에게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에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이화영을 만났을 때 통화를 요청한 것이고 김성태에게는 중요한 통화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이후 이 대표가 방북 사업을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지시했고 이를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서 배제된 뒤 독자적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 사업을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 브로커였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접촉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고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비용을 대북 제재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가 독자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경기도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대신 전달했다고 검찰과 관련 재판에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대북 사업 내용에 대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스마트팜 비용 예산 때문에 도의회에서 회의를 많이 했고 그에 대한 보고서에도 이재명의 결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재명의 한결같은 모른다 주장은 재판에서 먹힐 리가 없다. 작년 검찰 수사 후 이재명의 변호사였던 박균택이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경찰청장이 결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고검장 출신답지 않은 허접한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의회 보고서를 운전면허증과 비교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며
이재명 측의 변론이 얼마나 허접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결국 이화영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수많은 보고서의 내용과 보고서의 이재명 결재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해 총괄적인 지시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계해서 기소가 되었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아마도 이화영의 재판부였던 신진우 판사가 재판을 맡게 될 것이다. 이미 이화영의 재판에서 20개월간 공판 과정을 겪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증인들의 진술과 증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사건에 대해 꿰고 있는 수원지법의 재판에서 이재명이 그동안 보여줬던 재판 지연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추가할 증인들이 이미 증언을 다해서 더 부를 만한 증인들도 많지 않고 판사가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매우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화영의 재판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이재명의 재판에서는 이화영에게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들도 이미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사실로 판단했고 김성태와 이재명의 통화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런 사안에 대해 변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운전면허증과 같은 변론을 펼치면 재판장에서 개망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100억을 보냈는데 도지사인 나는 모르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